평균 점수로 하면은 우리 반이 1등할 것 같아. 평균 점수. 아, 안 되겠네. 회식 한번 해야겠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아니 얘기를 들어봐. 그 우리 이제 그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면 하죠. 우리 근데 저희 우리가 쌤한테 팽이만 맞아요. 선생님 어린이 경험이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 끝나면은 두 번이나 해야 돼요. 두 맞아요. 우리도 나가서. 밀렸어. 아니 뭐 나가서 하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아니 뭐 그냥 여기 뭐 KFC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좋다고요. 야 KFC 나 포함해서 12명이면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넘게 나와. 아 싫은 말고 안 해 그럼 나. 아 싫어. 좋아요. 싫어? 아 좋아요. 아니야 싫어. 좋아요. 아무튼간 이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이제 6인 제한이잖아. 이제 아니 거리두기가 아니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면 되지. 어차피 오늘 여러분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도 돈 좀 쓰고 싶은데 이 제한이 이제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러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안 풀려 거리두기가 풀리면 한번 제가 토요일날 어차피 시간이 좀 남으니까 토요일날 끝나고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 끝나고 뭐 딴학원 가거나 뭐 집 가서 없어요. 아니 피곤한데 집에 가서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집도 멀잖아. 뭐 일단은 그건 나중에 거리두기 뭐 풀리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좀 거의 뭐 업적급이라서 업적급이에요, 업적급. 아무튼간 나중에 이제 진짜 풀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근처에도 뭐 꽤 맛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호불호가 또 있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 그러니까 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보죠. 우리 같이 이제 토론을 해갖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이렇게 참석해서 이게 먹기가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치 동주야? 불편하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뭐 내가 뭐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 얘기하면 되겠고 뭐 그거 자세한 거는 거리두기 풀리면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할 차례 맞아요? 랭크 14번? 네. 오케이. 아니 분필이 다 빡살나갖고 이거 미안한데 분필 좀 가져올게. 저거 뭐야? 아니 새 거가 있었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들고 수업하다가 힘을 빼고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편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여기. 아무튼간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개밖에 안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나가야죠. 그죠? 네? 와요. 아니 할 건 해야지 공부는. 이거에 만족하면 안 돼. 이거에. 그리고 만족해야 할 사람이 있고 불만족해야 할 사람이 있어. 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호명하지 않은 사람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랭크 14번에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거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첫 단주 수업할 때도 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 안 나와 어법에서.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거 어법 아니잖아. 영작이죠. 영작에선 중요해요. 영작에선 중요해. 왜? 아니 얘를 써야 되는지 얘를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거는 많이 없어요. 설명할 건 많이 없고요. 그냥 암기예요.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이해적인 측면을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원래 투부정사 자체가 이 투의 동사 원형이 우리가 흔히 배울 때 어떤 미래적 어감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ing는 과거적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치사의 투에서 뭐뭐로라는 뜻이 있죠. 뭐뭐로. 그럼 뭐뭐로라는 말 자체가 어딘가를 향해 간다라는 느낌에 가깝잖아. 이 투라는 어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투라는 것 자체가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이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보통 약간 다소 미래적 어감에 가까운 거고, 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진행 시제라고도 많이 하죠. 물론 여기서는 동명사지만 ing라는 형태 자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아까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다라던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던가 약간 좀 이런 어감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ing는 좀 다소 과거적인 어감에 가깝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감과 잘 어울리는 동사들과 이렇게 짝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니네 입장에서 얘가 미래적 어감이야 과거적 어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그래서 옛날에 막 이거 암기시킨다고 제가 막 진짜 막 별짓 다 했었어. 옛날에는 이게 좀 이제 중요했으니까 막 뭐 투부정사를 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안 써도 돼요. 이게 책에 있으니까 뭐 want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hope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agree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 and, 그다음에 choose, 그다음에 attempt, 그다음에 need, intend, 그다음에 또 뭐 있냐? 책에 있는 단어에서는 demand, 책에 없는 단어에서는 demand, 그다음에 offer,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외우기 시켰냐면, 그래서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게 했어요. What can I do? 뭐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 옛날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건 What can I do다. 그래서 이제 want, hope 뭐 이렇게 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고, 제가 10년 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하던 거라서 좀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뭐가 됐든 외우면 장땡이거든요. 외우면 장땡이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겠죠, 시험에서. 그래서 그 단어들만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그 단어들만.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다 잘 나와요. 죄송해요. hesitate 투부정사는 많이 안 쓰여요.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hesitate는요. decline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요 다 잘 나와요. 이 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출 빈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명사 시리즈에서는 보자. My suggest, imagine, understand, forgive 다 잘 나오는데 이거는 버릴 게 없어요. 네.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네 뒤에는 투동사 원형이 목적어가 오고 얘네 뒤에는 ing 목적어가 온다. 뭐 요 정도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둘 다 취하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는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취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도 있어요. 혹시 아래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제가 4번이라고 해서 따로 쓸게요. 둘 다 취하고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동사. 이 시리즈도 있습니다. 둘 다 취하고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동사. 얘네들은 이제 되게 쉽죠. 좋아, 싫어, 시작, 계속이에요. 좋아, 싫어, 시작, 계속.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ike, love,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hate. 참고로 여기서 dislike는 해당 안 됩니다. dislike는 ing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와 begin이죠. start, begin.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
해당됩니다. 얘네들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to 써도 되고 ing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법에서도 은근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번 있잖아. 1, 2번. 얘네는 어법에서 안 나와요. 이제 고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3, 4번은 간혹가다 나와요. 3, 4번은 여전히 조금 나오니까 3, 4번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두는 게 의미가 좀 크겠습니다. 1, 2번은 영작에서 더 중요하고 3, 4번은 영작, 어법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어법에서 좀 더 중요해요. 3, 4번은요. 영작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것도 역시나 킵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킵은 ing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하자면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mea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to랑 ing가 둘 다 뒤에 오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얘네들은요 ing가 오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쓸게요, 제가. 그러니까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어. 근데 ing가 왔을 때가 우리가 아는 뜻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ing가 왔을 때 우리가 아는 뜻.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gret 하면 후회하다잖아. 우리가 아는 뜻이 이거잖아. 후회하다. 그래서 regret에 ing가 와서 후회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됐니? try는 시도하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뜻. 그러니까 try ing가 오면 시도하다가 되는 거야. 됐어? stop 하는 걸 멈추는 거죠. 그래서 stop 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요. mean은 의미하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mean ing가 오면 의미하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여러분이 외우기가 좀 편하시겠죠. ing가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고 투부정사가 왔을 때 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gret to를 쓰면은요 be sorry to랑 똑같습니다. be sorry to 여기다 따로 써줄게요. regret의 to 동사 원형은 비동사의 sorry to 동사 원형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sorry는 미안함이 아니에요. 유감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유감스러운. be를 쓴 이유는 뭐냐면 regret은 동사인데 sorry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유감스럽다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 다에 해당하는 비동사를 써준 거야. 됐니? 그 다음에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stop to stop to는 하기 위해 멈추다. 여기서의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로. 그 다음에 mean to는 의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미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 쓰자면 mean to 동사 원형은 intend to 동사 원형과 같은 뜻이 돼요. 뭐뭐를 의도하다. 그렇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작보다는 어법에서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영작에서 내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이거 너 잘 외우고 있냐?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 얘네들 어디다 써야 돼? 어떤 형태로 써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영작 쪽으로 내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영작을 할 때 이제 서술형 같은 데서 영작 문제를 낼 때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기본으로 나와요. 기본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험 봤던 서술형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벤자민 프랭클린 나온 그 3번 서술형이 있었죠. 걔만 하더라도 여러 어법이 섞여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건 관계대명사였잖아. 관계대명사. 그렇죠? 근데 그럼 관계대명사라든가 뭐 복합관계사라든가 이런 좀 영작에 특화되어 있는 어법들이 있는 반면에 무슨 뭐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법에 그 영작에 특화되어 있는 어법은 아니에요. 즉 영작에서 자주 내기에 좀 적합한 녀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 반찬이야. 기본 반찬.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고 있어. 근데 미적분을 배웠는데 내가 더하기 빼기를 못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그냥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어떤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법에 영작에 넣어야지 이렇게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본에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작 파트가 아니니까 테스트 2의 1번을 좀 같이 볼까요? 테스트 2의 1번. 자, 테스트 2의 1번 보면은 나는 이번 방학 동안 긴 여행을 갈 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affor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afford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면 afford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거든. 여유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뭔가를 할 여유가 없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즉 미래적 어감 지웠네. 미래적 어감에 가깝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다. 자, 나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니까. 자, 여기에서 can't를 쓰면 되겠죠. 조동사 can't afford. 그럼 여기 이제 한글 공문 시켜보면 나는 여유가 없다예요. 동사. 자, 그럼 뭐 할 여유가 없다? 갈 여유가 없는 거죠. 갈 여유가 없다. 그럼 이 갈 부분이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간다라고 해갖고 또 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고가 아니에요. 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 take a journey라는 표현을 쓰죠. take a journey. 그래서 take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행인데 어떤 여행이야? 긴 여행이니까 take a long journ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남은 거 during this vacation 이번 방학 동안에 남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핵심은 그냥 뒤에 to 써야 돼, ing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이 파트 자체가 목적어 자리거든. 목적어 자리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to 쓸래, ing 쓸래 아니면 둘 다 가능하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앞에는 동사가 나오는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면 좀 쉽게 영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또 수업 시작하니까 또 멍 때린다. 공주 멍 때리지 마 자식아. 아까 전에 또 신나가 막 이러더니 또 수업 시작하니까 속상이야 속상이. 자 다음 거 바로 가볼게. 자 15번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입니다. 이 녀석도 중등부 때는 어법으로 좀 잘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작년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사실 요거에 관련된 게 나왔을 겁니다. 중3 때도 여전히 나오는데요. 어법으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투 동사 원형에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은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그리고 얘는 이제 형용사 수식, 그리고 얘도 형용사 수식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입니다. 부사로 쓰일 때. 각 부사로 쓰일 때의 특징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쌤이 간략하게 좀 써줄게요. 첫 번째, 목적을 나타내서 우리가 흔히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녀석이죠. 이때 이제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 뜻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거의 과반수 이상은 요 의미로 쓰여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부정사가 쓰임새가 워낙 많잖아.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또 자주 쓰고 싶은데 그냥 투동사 원형만 쓰면 다른 의미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 전용 의미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거야. 얘 의미를 갖는 전용 의미를 하나 어떤 그 패턴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앞에다가 in order라는 놈이나 또는 so as라는 녀석을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in order 투부정사 또는 so as 투부정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됐죠? 실제로 이게 이제 작년 주역부에서도 이 관련된 시험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다른 패턴으로 바꿔 쓴 게 나오기도 했거든. 그것까지 좀 써줄게. 그 내용은 지금 책에 없거든. 그래서 좀 추가로 써주자면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 버전으로 썼잖아. 이거를 대절 버전으로도 쓸 수 있어. 대절 버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o 대시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o 대시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so 대신에 여기서 so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in order를 써갖고요. in order 대시라고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또는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요 순서로 갈게요.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인이니까 결국에는 때문에야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근데 보통은 때문에보다는 뭐뭐 해서로 가장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시가 뭐냐면 우리 아들내미도 아는 nice to meet you 이거예요. nice to meet you. 여기서 to meet 나오죠. to meet. 이 to meet이 뭐야? 감정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뭐뭐 해서. 됐어? 이게 이제 감정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패턴 자체가. 됐어? 감정을 나타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행복하니, 기쁘니, 슬프니, 좋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뭐 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되셨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자, 3번 여기다 쓸게요. 3번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뭐뭐 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냥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투부정사 자체를요 and처럼 해석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to를 and라고 해석하면 돼요. to를 and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결과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데 only하고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에 콤마가 붙습니다. 보통 콤마가 붙어요. 여기 예문 볼까? only to fail 앞에 콤마 붙어 있는 거 보여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 콤마가 붙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only to를 그냥 합쳐서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그냥 딱 떨어져요. 얘를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only가 없을 때는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있는 원인이 나오고 그 결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only가 나오면은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러나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Andy tried hard to solve the puzzle. 앤디가 그 퍼즐을 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실패했다. 그러나로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특징을 이제 좀 한 가지 더 써드리자면 얘가 좀 같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leave to 동사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leave to 동사원형. 그러면은 얘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역하면 살아서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살아서 뭐뭐가 되다. 직역하면. 근데 살아서 뭐뭐 되다 하니까 우리말로 조금 이상하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의역하면요. 뭐뭐까지 살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까지 살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랄까 뭐 은구가 lived 살았어. 그래서 to be 20 years old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은구는 살아서 20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용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은구는 20살이 됐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 그게 아니야. 은구는 20살까지 살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뒤졌다는 거예요. 농담이야. 200살로 할게요. 거의 뭐 진시황이죠? 200살이면. 200살까지 살았다는 거야. 200살까지. 그러니까 리브 투 동사 원형을 살아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은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까지 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얘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뭐뭐까지니까 until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until이 아니라 이렇게 live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주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여기 좀 치우고. 자, 네 번째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 얘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바로 특징 가볼게요. 일단 기본 특징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 아까 얘는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 나왔는데요? 여기 형용사 나왔잖아. 근데 얘는 어떤 형용사? 감정 형용사.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어떤 거? 감정 아닌 거. 됐어? 감정 아닌 거야. 감정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형용사나 수사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투투예요. 투투. 그리고 또 하나 enough to입니다. 됐어? 이 두 개야. 이 두 개. 여기에서 투부정사 나오지? 요 투부정사. 이 두 개가 뭐야? 이거야 이거. 형용사나 부사 수식이야. 그래서 여기 물결 자리에 뭐가 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잖아. 됐어? 해석은 우리가 보통 투투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초딩이에요. 그건 초딩이야. 투투의 원래 해석은 뭐냐?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됐어?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원래 정석적 해석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건 뭐야? so they can't지. so they can't. 그건 so they can't고. 투투는 뭐야?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자, so they can't랑 왜 같은 뜻이냐 그러면? so they can't로 해석해보면 내가 너무 바빠서 아들이랑 놀 수가 없다. 이건 so they can't. 내가 아들이랑 놀기엔 너무 바빠. 이게 투투. 됐어? 근데 둘이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선생님 이게 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국어 공부를 다시 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투투와 enough to에 쓰여 있는 투부정사는 둘 다 뭐다? 뭐뭐 하기에.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얘는 enough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한 개만 더 쓸게요. 5번 있습니다. 5번. 자, 5번은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어.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다니. 특징 바로 갈게요. 특징. 자, 이 특징은요. 주로 must와 잘 어울려. must와 잘 어울려. 근데 must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잘 어울린다는 거야. 여기서의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건 책이 없으니까 예문 좀 써줄게요. 예시. 공간이 좁다. 그냥 여기다 쓸게. 제가 키가 너무 커갖고 아래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다가. 자, 예시를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e must be smart. 그는 똑똑함에 틀림없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To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부정사 앞에 must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가 그 문제를 풀다니 똑똑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총 5가지 버전을 이제 좀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생략할게요. 나머지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출 표현 5가지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요. 어법적인 부분에서 특히 중삼어법에서 잘 나옵니다. 중삼어법. 각 특징별로 제가 써줬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투부정사를 구분할 수 있고요. 영작에서도 당연히 뜻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영작에서도 출제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표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 will running every day in order to 또는 so as to keep in shape 이렇게 나와 있죠. keep in shape이란 건 모양을 유지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을 잡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I will running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러닝을 한대요. 달리기 하러 간대. 왜?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럼 모양을 잡는다는 건 뭡니까? 뭔가 몸을 만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We were glad. 자, glad라는 기쁜, 좋은 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투부정사 나왔어. 그래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To hear about him winning the prize.
그가 그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가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했고요. 이건 3번 아까 해석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은 The case was too serious for me to handle solely.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그 케이스가 was too serious for me to handle.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건 어떤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그리고 5번은 Her mother allowed her to stay up long enough to finish the movie. 그녀의 엄마는요. 그녀가 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허락해 줬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투부정사와 형용사 수식을 해서 다루기에 심각한, 끝내기에 충분히. 됐어? 이렇게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적 역할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6번. 여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사실 준동사 파트는 내가 영작에서 그렇게 설명할 게 없는데, 일단은 여기 설명을 뭐 좀 간략하게 보자면 주어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말 해석을 크게 주어 부분과 그 이하 부분으로 나눈다. 중요한 거 잘 써놨는데 여기. 세 번째, 주어 부분을 동명사 플러스 딸린 어구로 변환한 뒤 그 이하를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 되게 좋은데요? 영작에서 딱 핵심적인 세 개를 되게 잘 써줬네요. 동명사에서.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까지 딱 써두면은 완벽하겠습니다. 됐죠? 뭐 사실 별거는 아닌데 동명사도 우리가 보통 가주어 진주어 버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래서 동명사는 그냥 문장 앞에 ing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ing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ng도 뒤에 뭔가가 나온다고. 목적어가 나오든 보어가 나오든 수식어가 나오든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어 부분과 그 다음에 동사 이하 부분을 따로 나눠서 우리가 영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결국 스텝 2 같은 경우는요. 한글 구문 분석 잘하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그 뭐뭐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자. 위에 있는 예문. 요 예문을 좀 보자면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라는 거야. 됐어? 타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입니다가 동사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이게 보어가 되겠네. 됐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가장 베스트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스텝 1, 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주어 부분에 이제 동명사에 딸려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명사는 깨닫는 것 이게 동명사일 거 아니야. 이게 동명사인데 여기 딸려 있는 애들 있잖아.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됐어? 그럼 얘네는 깨닫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잘 처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동명사 먼저 나오고 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하는 애들 나오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한글 구문 분석 잘 하면 결국에는 영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거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 얘까지 추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텝 1, 2, 3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단수 취급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영작을 해보죠. 여기 기출 대표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을 한번 해보죠. 그럼 깨닫는 거니까 realizing 쓰면 되겠네. 자, 근데 뭘 깨닫는 겁니까?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그럼 편견들이 얘는 주어로 쓰이고 무엇은 보어고요. 이다는 동사네요.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간접 의문문이잖아. 그렇죠? 그럼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써야겠죠. 그러면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prejudices 동사 are 써야겠죠. 됐어? 그럼 여기까지 쓰면 어떻게 된 거야? 동명사의 목적어로 what prejudices are까지 썼습니다.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됐죠? 자, 동명사 부분 다 썼어요. 여기까지 주어.
그 다음에 수어 부분 이제 동사를 쓰면 되겠죠. 입니다 먼저 나가겠죠. 입니다. 자 동사 동명사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are is 이렇게 나오는 거야. 특이하게 됐어? 근데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 덩어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입니다. 동사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첫 번째 단계라고 했죠. 그럼 좋은 첫 번째 단계니까 good first step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좋은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타인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좀 팁을 줄게요. 이 뭐뭐 하는데라는 말 있잖아. 뭐뭐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쓰는 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뭐뭐 하는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생략된 거예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 그럼 이 뭐뭐 하는데 있어서는요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in ing로 많이 씁니다. in ing 이게 가장 정석인데요. in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 at이나 to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at이나 to 됐어요? 근데 보통은 in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 단어를 보면 in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to가 나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step to understand 딩으로 써줘야 돼요. understand가 아니에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투부정사 아니라 understanding ing 형태로 써줘야 된다. 남은 거는 타인이니까 others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뭐 하는데라는 말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 그래서 in ing가 일단 가장 기본형인데 at이나 to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수업하니까 또 피곤하지? 쉬었다 할게요.
끝. 쉬는 시간. 자, 잠깐만요. 챕터를 좀 보고 어디까지 할까 좀 고민을 해볼게요. 19. 왜? 왜요? 19까지 하긴 좀 빡세겠다. 19까지 하긴 조금 빡세고. 잠깐만요. 시간을 좀 봐야겠다. 여러분 영작할 시간을 고려하면 18까지 하는 게 제일 낫겠다. 19는 좀 빡셀 것 같아요. 18까지 해볼게요. 18까지. 근데 17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17이 조금 설명할 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대신에 근데 사실상 제가 설명드리는 게 17, 18이 합쳐진 거거든요. 17, 18 합쳐진 거니까 그냥 한 방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랭크 18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동격 접속사 대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자. 명사절 접속사 대신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녀석이지만 우리가 의외로 잘 활용을 못하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해석을 좀 먼저 해봐야겠죠.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세 가지 해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두 녀석은 주목보 자리에서 다 해석이 되는데 보통 얘는 주로 목적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 해석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I think that 하면은 나는 대절 이하라고 생각한다. 됐어? 이렇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서 보통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that 뒤에는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이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명사절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단 주어 역할의 경우 보통 우리가 뭘 많이 쓰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쓰겠죠. 대신 길어지니까. 그래서 it, had 요 구조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세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동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줄 건데 혹시 제가 빼먹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한번 좀 참고해 볼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대세 특징을 관계사와 구별하여 알아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제가 써놨고요. 두 번째, 동사와 목적어절 사이에 삽입어구가 올 수 있다. 역시 접속사 대세 특징을 적용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은 좀 추가로 해줄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요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아직 필기하고 있으니까 필기하고 설명할게요. 필기하고. 쓰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는구나. 이게. 자,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문구가 아직 덜 쓴 것 같은데. 사람이 다 썼어? 자, 여기 2번에 있는 설명을 좀 볼게. 2번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 동사와 목적어들 사이에 삽입어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설명이냐면은 즉 동사하고 보통 대절이 이렇게 나오잖아. 대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절은 당연히 목적어의 역할을 하겠죠. 이 대절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건데 요 사이에 보통 삽입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명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치사 명사. 그래서 보통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이렇게 꼽사리를 띄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사로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explain 하고 나왔어. 설명한대. 뭐를? 대절을 설명한대. 이렇게 나와. 근데 요 사이에 to me 뭐 이런 식으로 낄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나에게 대절 이하를 설명해준다.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discover라는 녀석이 나오고 여기에 대절이 나왔는데 대절 앞쪽을 보면
from a specialist라고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껴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설명한 겁니다. 이건 뭐 별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 4번에다가 쓰겠습니다. 이제 대절이 목적어 역할할 때 대시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요 2번 케이스에서 동사와 대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경우에 만약 대를 생략해버리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치사 명사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를 생략하지 않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즉 주어, 동사, 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이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대신 생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겠고 뭐 그러면은 이제 대세 기본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바로 이어서 동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동격에 대한 설명. 랭크 몇 번이었냐? 18번에 있는 겁니다. 18번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제목은 동격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 that뿐만 아니라 다른 동격에 대한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동격이 뭔지까지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돼요? 다 썼어요? 지울게요. 자, 한 번에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동격. 일단 동격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가 똑같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격이라는 개념이야. 됐어? 자, 동격은 무엇이다?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가 똑같다요. 똑같다. 됐어? 이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명사랑 이 명사가 동일한 녀석이다. 동일한 대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 자, 동격 표현 방법이라고 쓸게요. 동격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를 이용한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를 이용한 버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절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단어를 이용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콤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콤마. 그래서 콤마를 활용합니다. 이게 콤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콤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맨 뒤에 쓰일 때는 콤마를 하나만 찍습니다. 맨 뒤에 쓰일 때. 그러니까 맨 뒤에 쓰일 때는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명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쓰일 때가 있어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명사, 콤마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콤마가 앞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오느냐 맨 뒤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콤마를 활용해서 보통 표현을 한다. 이때 콤마를 활용할 때는요. 요 명사와 앞에 나와 있는 어떠한 명사가 똑같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명사와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똑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명사와 명사, 단어와 단어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내가 간격을 좀 더 넓게 할게요. 자, 구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는요. 하나는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책에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전치사 오브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전치사 오브. 전치사 오브가 이제 동격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투부정사도 동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오브, 명사. 그럼 이 명사와 이 명사가 어떻게 된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를 활용한 거고요.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 내용과 이 명사가 똑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이 동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석 방법도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까지 마저 하고요. 자, 절은 여기다가 쓸게요. 3번 절. 자, 절을 활용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바로 우리가 배웠던 that을 활용하는 겁니다. that.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가 흔히 동격 접속사 that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동격 접속사 that절은 결국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러니까 왜 명사절이냐? 아니 동격이라는 게 명사랑 명사랑 똑같은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사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가 나오고 that절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that절에 있는 내용과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둘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니 그래서 동격이라는 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야? 영작이잖아. 영작. 영작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중요하겠죠. 자, 해석법 알려드릴게요. 단어 버전, 부 버전, 절 버전이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단어 버전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즉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떨어져요. 즉.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여기 콤마 나와 있죠. 단어를 활용한 버전이거든. Thousands of travelers,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visit Waikiki Beach, 와이키키 해변을 방문했는데 와이키키 해변이 뭐냐면 즉 one of the famous places, 유명한 장소들 중 하나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즉으로 해석하면 돼요. 즉. 알겠죠? 자, 그 다음에 of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of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of 같은 경우는 뭐랄까 뭐뭐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말로 따지자면요. 뭐뭐라는 이 해석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뭐뭐라는. 그리고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뭐뭐 하는. 됐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해석이. 얘도 비슷합니다. 절 버전도요. 절 버전은요. 뭐뭐 한다는. 해석이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of를 쓰는 경우로 보면 the actual chance of encountering a bear. 자, 그러면 곰을 우연찮게 만난다는 기회. 됐어? 만날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위에 거는 asserted a rumor that Joshua had cheated on the last examination. 그럼 조슈아가 지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 뭐뭐 했다는, 뭐뭐 한다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격이라는 거를 이제 쓸 때 보통 영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동격 접속사 that을 활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가 1순위야. 1순위. 잠깐만. 딴 색깔 없나? 딴 색깔이 없네. 얘가 1순위예요. 2순위가 of예요. 얘가 2순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팁 하나. 어떤 거냐면 잘 봐봐. 동격이란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명사랑 똑같다라는 걸 나타낸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콤마를 쓸 때도 앞에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of를 쓸 때도 앞에 명사가 나오고 to를 쓸 때도 앞에 명사가 나오고 that을 쓸 때도 앞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전부 다 명사가 앞에 나와요. 왜냐면 명사들이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 명사들의 얘는 뺄게요. of나 투부정사나 이 절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있죠. 요 경우에 앞에 오는 명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얘 빼고, 얘는 빼고요. 얘 빼고, 얘의 공통점이 있다고. 즉 우리 예문을 보면은요, 루머라는 녀석 나와 있고, 찬스라는 녀석 나왔잖아요. 이 명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다 써보자면은 구 버전, 절 버전의 경우에 앞에 나오는 명사는요 주로
주로 추상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추상명사. 일반적으로 보통 추상명사가 많이 나와요. 구나 절의 경우에 앞에 나오는 애들. 됐어요? 얘는 아닌 경우가 더 많아. 콤마를 이용하는 거는. 근데 구나 절이 나왔을 때 앞에 오는 요 명사들은요 보통 추상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쌤, 추상명사가 뭐가 있는데요? 얘네가 다 추상명사예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뭐 chance라든가 아니면은 뭐 opportunity 라던가 아니면 뭐 possibility 라던가 뭐 fact라던가 ability라던가 뭐 너무 많죠. 이런 게 다 추상명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개념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가능성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기회 눈에 안 보여요. possibility 가능성, fact 사실, ability 능력 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에 대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행복, 뭐 사랑 이런 것들 이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다? 주로 추상명사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이런 게 이제 좀 특성입니다. 소음은 눈에 안 보이고 가능성 역시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추상명사가 주로 나온다는 게 가장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보면은 의미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겠지. 그치? 근데 얘는 투부정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투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원형 쓸 거면 투 쓰면 되고 ing 쓸 거면 오버 쓰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주어 동사로 쓰고 싶으면 that 쓰면 되는 거. 됐어? 그래서 얘 세 개가 서로 상호 호환적이에요.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어. 오브의 명사를 대주어 동사로 쓸 수도 있고 거꾸로 대주어 동사를 오브의 명사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면은 지금 여기에서 of encountering a bear in the mountains of Korea is very smal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산에서 곰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인데 그럼 여기서 곰을 우연히 마주치는 게 누가 마주친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people이라고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we라고 써도 돼요. 우리가 encounter 시제가 현재니까 카운터로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a bea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됩니다. 됐나요? 얘랑 똑같은 거야. that으로 볼게요. that으로 보면은 얘를 ove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over 뒤에는 우리가 동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 조슈아는 빼버리고 얘를 먼저 쓸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having cheat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조슈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조슈아. 됐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that을 over로도 쓸 수 있고 over를 that으로도 쓸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보통 영작할 때요. 동격을 활용하는 영작에서는 that이나 over라는 힌트 단어를 줍니다. 웬만하면 줘요. 왜냐면은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over 버전으로 써도 되고 that 버전으로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힌트를 보통 줘요. that이나 over를 힌트 단어에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랭크 18번 동격 접속사까지 한번 이렇게 동격에 대한 것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격을 나타내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랑 동격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뭐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고 동격은 똑같다의 개념입니다. 명사랑 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명사랑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약 30분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 지금 여기가 페이지가 몇이지? 53쪽이네요. 53쪽까지네요. 오늘 며칠이지? 2월 5일인가 오늘? 네. 어디 보자. 우리가 오늘 몇 번부터 했더라? 14번부터 했죠? 랭크 14번부터 18번까지. 페이지가 잠깐만요. 아까 53까지였죠?
시적이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44요. 44? 네. 53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문제 풀고 그다음에 영작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도 다 하시면 됩니다. 질문 체크랑 채점. 당연히 한글 구문 분석은 필수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촬영을 끊고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숙제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좀 질문하실 부분 또는 질문이 없다면은 제가 한번 직접 살펴보고 좀 첨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할 게 없다면은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좋겠습니다.